네, 바로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은 이제 Connect to 데이터 소스까지만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지치기도 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좀 대충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제 Connecting to 데이터 소스를 하는 이유는, 자, 오케이, 여기 빌드 스키마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주고받을 거고, 그 데이터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어떤 필드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을 데이터의 타입을 정했다면요. 그리고 또 쿼리 타입이랑 뮤테이션 타입을 정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쿼리를 실제로 날려야 하는지, 약간 저는 펑션이랑 비슷하게 엮어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오케이, 뭐 주고받을 데이터 타입을 정했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쿼리를 던져야 되는지도 정했다면은, 실제로 그 쿼리를 던졌을 때 적당한 데이터를 이제 서버가 보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소스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서비스를 이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른 API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소스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여기서 설명하는 REST API를 데이터 소스로 쓸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뭐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해를 한번 해보죠. 스키마를 정했다. 우리는 이제 아폴로 서버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API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거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데이터 소스로서 어떠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스키마 내용에 맞게끔 해줘야겠죠. populate, 그러니까 스키마 필드를 populate, 그러니까 뭐 populate는 뭐 적당히 그 스키마 필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데이터 소스를 이제 여러 개 써서 콤비네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로직을 이제 확장할 수 있다. 각각의 특정한 데이터 소스에 맞게끔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이제 로직을 확장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만들지는 뭐 각자 데이터 소스에 맞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REST API를 데이터 소스로 쓴다는 거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한다는 거고, 뭐 여기에는 당연히 뭐 SQL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뭐 NoSQL 기반인 몽고DB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제가 쓸 예정인 레디스 같이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스키마 필드를 채워줄 수 있는, 여기 말에 따르면 스키마 필드를 populate만 해줄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소스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상관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정리를 하고 가자. 잠시만요. 정리하면은 스키마의 필드를 populate,
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를 아폴로 서버에 연동시켜야 한다고요. 데이터 소스의 종류는 REST API,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 다양할 수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REST API를 연결할 것 같은 상황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도 SpaceX라는 이제 REST API를 연결할 거다. 그리고 REST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데이터 소스를 이제 이용하면 된다 했는데, REST API를 데이터 소스로 쓸 거면 REST 데이터 소스라는 클래스를 쓰면 된다. 요건 뭐 따로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뭐 요거를 확장한 게 요거겠죠. 뭐 클래스 개념이니까 요거를 익스텐드 한 게 이거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맞네요. This class is an extension of data source. 데이터 소스를 확장한 게 이거고, and fetch from data. 근데 REST API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패칭 시켜준다. 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쓰면 된다고 하고요. 클래스를 만들어주네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거에 베이스 URL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소통할 거는 베이스 URL을 해서 뭐 뒤에는 여러 가지 또 붙을 수 있겠지만은 베이스 URL을 정해주고 특정 데이터를 패칭할 때는 요거 내용을 바꾸겠죠. 뒤에 뭔가 추가를 시키겠죠. 오케이,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하고, 네. 하면은 REST 데이터 소스 클래스를 확장하여 config를 준다. 주요한 거는 이제 베이스 URL을 설정해 주는 일이 주요한 일이다. 뭐 아무래도 이게 클래스 기반이니까 저희가 뭐 인스턴스 메소드들을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원하면은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인스턴스 메소드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게 좀 좋네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GraphQL을 서버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폴로가 그 중에 하나고요. 뭐 GraphQL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GraphQL 요가인가요? 아무튼 되게 많은 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폴로를 추천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요게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싱을 자동으로 해준다. 캐싱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아폴로 서버의 데이터 소스, REST 이렇게 하자. REST 데이터 소스는 캐싱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는 거고요. 캐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REST API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REST API의 특징이기도 하고 단점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URL 주소가 똑같으면 항상 같은 데이터를 리스폰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URL을 보고요. 요청 URL을 보고 이미 한 게 있으면 어차피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도 같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캐싱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거는 REST API의 가장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고정된 데이터만 주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게 REST API의 큰 단점이거든요. GraphQL이 나온 이유가 그거고요. GraphQL이 나온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원하는 대로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패칭이나 언더패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엔드포인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가 너무 많아질 그런 것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캐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URL 주소 같으면 항상 같은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캐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건 또 이제 REST API의 단점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캐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돼버렸네요. 재밌네요. Write Data Fetching Method.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걸 보면은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베이스 URL밖에 없으니까 어떤 메소드를 할 때는 뭐 어떤 URL로 가서 요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리를 리퀘스트 하면요, 그에 맞는 데이터를 패칭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URL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뒤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메소드를 만든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베이스 URL만으로는 리퀘스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관련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get all launches 메소드를 만들 건데, 우리 스키마에 따르면은 will need to method get up launch의 이제 리스트를 이제 스키마 상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런치의 필드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제 리스폰스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이싱크하게 해놨네요. 에이싱크랑 어웨이트 문법을 썼고요. get launches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게 아마 베이스 URL 뒤에 붙는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get은 get 요청을 한다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거로 하면은 베이스 URL 하고 이제 여기 뒤에 launches가 붙겠죠. 그리고 fetch API를 사용해서 get으로 이제 요청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요 리스폰스로 들어가서 리스폰스가 어레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맵이고요. 리듀서 요거는 이제 또 만들어야겠죠. 요게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펑션에다가 런치를 돌린 값을 이제 반환을 해라. 그리고 어레이가 아니면은 빈 어레이. 요렇게 짠 이유는 아마 그 스키마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어레이하고 느낌표로 찍었기 때문에 널은 최소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빈 어레이라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 자체적으로 뭐 프라이빗으로 만들든지, 하긴 요거 자바스크립트라서 프라이빗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요거는 이제 헬퍼 메소드로 만들어야겠죠. 바로 나오네요. 이게 또 제가 말한 대로 하니까 또 재밌네요. 클래스는 제공해야 한다. 헬퍼 메소드 that correspond to get and post. 아, 요거를 get이랑 post에 관한 그 fetch 관련된 것은 이제 헬퍼 메소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뭐 자동으로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get을 쓴 다음에 안에 fetch 그거를 해주고 fetch 베이스 URL을 붙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리스폰스 한 거를 뭐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요거 만들어야 된다. 맞네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게 베이스 URL이 되고 뒤에 붙었죠. 그리고 reuse 이거는 제 생각대로 이제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펑션이죠. 요거는 이걸 왜 만들었냐고 하면요, 스키마에 맞는 스키마 포맷에 맞는 그 런치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요거 돌리면은 저희 스키마 런치에 맞는 데이터 포맷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맷에 맞추기 위한 메소드를 만드는 거고, 이걸 왜 하냐면요, 실제로 여기서 get을 해서 얻은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 저희 스키마 포맷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게끔 모양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게. 항상 저희가 스키마를 만든 게 진짜 가져온 데이터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것을 통해서 디코플드, 이제 느슨하게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요건 한번 이해하고,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저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직접 클래스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뭐 fetch API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launch 리듀서가 줄여둔다는 거니까 어쨌든 는 스키마에 맞는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헬퍼 메소드 정도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Let's recall what a function object type look like. 한번 회상하자는 거고, 어쨌든 요 런치 리듀서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런치를 해서 이거 돌리면은 이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좀 이게 복잡한 게 요거랑 요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니까 아마 네스티드 형태로 되지 않을까. 미션하고 오브젝트가 이제 따라 붙겠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요 뎁스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브젝트 형태로 나오겠죠, 당연히. 요거는 뭐 그냥 로직이라서 뭐 깊이 보진 않을게요. 어쨌든 요거 돌리면은 이 타입에 맞는 형태가 나온다. 그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뎁스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id 커서 사이트 미션 로켓, id 사이트 커서 뭐죠?
커서는 왜 있죠? 커서가 있으면 요 스키마에 맞지 않을 텐데 커서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빠져야 말이 될 것 같은데 is booked도 없고요. 그쵸? 아 여기 보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이게 가공을 해서 줄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is booked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고요. 요거를 가져와서 또 뭔가 가공을 하겠죠. 뭔가 이렇게 기능을 거쳐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거에 딱 맞는 데이터 포맷을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Using a reducer like 이런 리듀서를 만드는 일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변하고 성장할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만드는 게 좀 까다롭다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룬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그 스키마라는 게 뭐 언제나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좋지만 서비스가 확장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은 이 리듀서도 같이 변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해도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덧붙이거나 변경이 될 수 있을 때 이것도 이제 같이 스키마가 변하면 당연히 리듀서도 같이 변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알아본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요거에 대한 메소드를 만들 건데 그냥 뭐 여기는 그냥 로직을 짜는 거라서 그냥 굳이 안 볼게요. 대충 컨셉은 알았어요. 이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뭐 get하고 뭐 플라이트 넘버가 런치 아이디랑 같은 그 런치수를 뭐 한다는 것 같고요. 리스폰스 0. 첫 번째 것만 가져온다. 첫 번째 것만 이제 리듀스 해서 쓴다는 거고. 프로미스를 이제 해주고 있네요. 뭐 요거는 그냥 로직이라서 그냥 컨셉 자체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소드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줘서 어쨌든 그 스키마에 맞는 형태로만 전달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자, 저는 요게 더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 위주로 쓸 거기 때문에. SpaceX API는 read-only 데이터 소스, 그쵸? 저희가 뭐 SpaceX API를 그러니까 리드만 가능하죠. 뭐 SpaceX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뭐 가능해서 저희가 안의 내용을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We also need to writable data system.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데이터도 이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뭐 유저 아이덴티 뭐 유저 인증과 관련된 거랑 예약 정보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즉 다른 데이터 소스를 연동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뭐 데이터베이스는 아무거나 써도 되고 시퀄라이즈를 쓴다고 하네요. 마침 저도 이제 시퀄라이즈를 쓰고 있는데 잘 됐네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시퀄라이즈 독스를 같이 또 읽고 있거든요. File include these dependencies. 뭐 요거 필요한 이제 npm을 다운받으라는 거고요.
네, 뭐 SQL 관련된 코드는 사실 요 아폴로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숨겨놨다는 것 같고요. 유저 API 데이터 소스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에 했으니까 좀 오래됐네요. 21년 4월 5일이거든요. 3년은 됐다는 건데 3년 좀 덜 됐네요. 아무튼 스토어 요거는 이제 REST API, REST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소스를 확장하고 있고, 스토어는 지금 뭐죠? 스토어는 받아서 쓸 거다. 받아서 이제 스토어를 쓸 거다. 요 스토어라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텍스트는 따로 제가 알기로는 네, 모든 요거 콘텍스트는 이제 문맥이라고 해서 뭐 아르규먼트로 넘겨주고 모든 그 데이터 소스 로직에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넘겨주는 게 콘텍스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콘텍스트를 보기보다는 이 스토어를 보면은 스토어에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퀄라이즈 메소드를 사용한 거고, 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로직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여기도 리절트를 리스폰스를 이제 스키마에 맞는 형태로 이제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REST API랑 똑같이. 그럼 리듀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리듀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데이터 소스 이제 해놓고요. 제 생각에는 이 유저 API라는 것은 이제 유저 테이블에 관련된 로직을 여기다 쌓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마다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넘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코드를 이제 파일을 분할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감 잡았고요. 어쨌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로직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짧은 이유는 이제 이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다 보여줬는데 좀 뭔 말인지는 알겠네요. 데이터 소스 이제 스토어에다가 연결된 커넥션 인스턴스를 넘겨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퀄라이즈를 쓴다면요. doesn't provide a 커스텀 데이터 소스를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카논 시얼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REST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데이터 소스를 그냥 확장했네요 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데이터 소스 클래스는 따로 없는 걸로 이제 서브 클래스가 없다. 네, 뭐 이거 관련해서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주면은 뭐 고마울 것 같다. 그런 말인가요?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So we created a custom. 네,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그 데이터 소스는 따로 없지만 만들어줘도 고마울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커스텀 데이터 소스를 한 거라고 여기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소스,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스토어라는 것을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쓰는 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커스텀한 데이터 소스를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니셜 메소드는 여기서도 뭔가 그 서브 클래스에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설정이 있으면은 이니셜 메소드를 통해서 넘겨줘라 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줬다고 하죠.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니셜 못 봤는데 여기 있죠. 디스턴 컨텍스트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컨피그 할 거 있으면 여기서 하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컨피그에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서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전달하고 싶은 이 데이터 소스에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initialize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를 전달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his context, GraphQL context is an object that shared across. 네, GraphQL에서 컨텍스트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모든 리졸버에서 그러니까 리졸버는 이제 리퀘스트를 이제 결국에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리졸버에서도 공유가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어떠한 리졸버에서 공유가 되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려면 콘텍스트에 넣어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는 그렇지 않다. 요거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소스로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다. 그냥 특징인 거는 REST 데이터 소스처럼 이미 만들어진 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소스 서브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initializ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컨피그를 전달할 수 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를 전달하였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REST 데이터 소스는 기본적으로 캐싱 기능을 지원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는 캐싱을 지원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캐싱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생각했던 게 아까 요거는 캐싱을 해준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캐싱을 해줄까? 캐싱을 해준다면은 레디스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REST 데이터 소스만 이제 캐싱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레디스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로직을 적당히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GraphQL을 써야 될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쓸 예정이냐면요. 여기 유저 API 만든 것처럼 요거는 유저 API 어딨죠? 어쨌든 유저 API를 하나 만들고 그게 하나의 데이터 소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이제 병합해서 한 번에 아폴로 소스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각각의 테이블에 이제 맞는 데이터베이스 로직을 짜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으면 붙이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터에다가 이제 데이터 소스를 주면 된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옵션은 펑션이다. that returns an object containing newly initiated. 뭔 말이죠? 자, 일단은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으면 아폴로 서버에 연결시켜주면 된다.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argument를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Returns an object containing newly initiated. 새롭게 이제 initiated 된 데이터 소스를 포함하는 오브젝트를 리턴한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펑션 형태로 제공하라는 거네요. 네. 아, 이게 펑션 형태로 하고 여기다 데이터 소스 이름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해준다. 스토어는 아마 요거가 제 스토어가 아마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넥션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커넥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스토어로 넘겨주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뭐 콘텍스트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아무튼 요게 이제 스키마가 되는 거고 요게 리졸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냥 실행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따서 데이터 소스는 펑션 형태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스 자체를 리졸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create store 펑션은 이제 create 펑션, 네, 여기 util에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SQ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그 커넥션 인스턴스를 이제 얘가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그 커넥션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에 콘텍스트를 쓸 거면은 이 펑션을 통해서 만들라는 거고요. 뭔 소린지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itial might be called during the execution of parse user.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네요. 콘텍스트를 이제 콘텍스트 넣어주는 게 없는데 지금 콘텍스트가 없잖아요. 지금 콘텍스트를 여기서 쓰는 건데 코드를 다시 볼까요? config가 지금 어디서 날라온 거죠? config가 어디서 오는 거죠? 데이터 소스의 config를 이제 어디서 넣어줬죠? 스토어밖에 전달해주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스토어밖에 전달해주지 않았는데 config를 이제 코드가 잘못된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다가 이제 config를 넘겨줘서 그걸로 이제 콘텍스트를 쓰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config 자체를 넘기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뭐 여기서 그냥 적당히 설명을 하느라 뺀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